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인도의 최고 대학이자 인도의 자존심 IIT 공과대학에서 일어난 한 여학생의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 IT 무대를 꿈꾸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를 사로잡은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을 나오고도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의 IT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워질 만큼 압도적인 현실을 이곳에 오고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편견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최고의 공과대학을 나온 그녀의 인생에서 작용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인지 중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인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장차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제 꿈을 펼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지 자욱한 골목길 끝 허름한 집 안에는 늘 고장난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화면은 까맣게 멈추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땀을 훔치며 뚜껑을 열어보셨지만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본체를 조심스레 열고 키보드를 두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 코드들 속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을 때 제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 운명을 이끌어줄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은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은 곧 세계적인 IT 강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로 이어졌죠. 제가 눈여겨본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제 고향이기도 한 인도였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IT 산업의 성지였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혁신적인 이야기들은 어릴 적 TV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순간부터 제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경쟁 관계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술 개발 지원은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인도 역시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은 IT 서비스의 중심지로 수많은 엔지니어와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처럼 세 나라는 각기 다른 매력과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지금도 저는 먼지 낀 본체 앞에 앉아 한 줄 한 줄 코드를 적어 내려가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대국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면 저도 그 안에서 제 기회를 움켜쥘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요. 이 믿음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제 가슴속에 뜨겁게 자리 잡은 것은 제 고국 인도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인도는 수많은 AI 인재를 배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인도 출신이죠. 저는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매일 느낍니다. 이 땅이 AI와 IT 인재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이유를 언젠가 제가 세계적 기술자가 되어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의 자존심 IIT 인스터투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IT는 인도 최고공과 대학이자 미국의 MI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이죠. 매년 수백만 명이 지원하지만 합격률은 1%도 채 되지 않고 특히 IT 계열은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제가 그 벽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학창시절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12시가 넘어야 끝났습니다. 등교 전 문제집을 펼치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가 심화 수업을 들었죠. 주말이면 도시 외곽의 도서관으로 가 하루 종일 문제를 풀며 머릿속에 공식을 새겼습니다.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대신 조용한 도서관의 정적이
가끔 부모님과 나누는 짧은 저녁. 식사가 제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그런 제 곁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시며 학원비와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서류를 붙들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은 물론 제 건강까지 세심히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땀과 사랑이 제 안에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연료를 채워주었으니까요. 마침내 합격 발표 날, 화면 속에 떠오른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눈앞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어요. 그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제 앞을 비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IIT라는 무대 위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인도의 자부심을 품고 세계적 기술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엔 부모님께서도 제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셨고 손을 꼭 잡으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IIT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 강의실로 향하고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과 스터디룸을 오가며 학업에 몰두했어요. 저와 같은 목표를 품은 인도 친구들 대부분은 미국 IT 업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고, 저 역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무대에서 인정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 출신의 제이크와 가나 출신의 아부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제이크는 모든 일에 밝고 열정적이었고, 아부는 깊은 생각과 차분함으로 주변을 다독이는 친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죠. 어느 날 제이크와 아부가 한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인구가 적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언제나 뉴스에 오르는 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었고 그마저도 불안감을 더했죠. 그런데 두 친구가 한국을 미래의 기회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이 늘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나라라는 이유로 과연 그만큼 기술 발전에 여력이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독특하고 문화도 낯설어 친숙함이 덜했죠. 인도처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편견까지 더해져 왜 하필 한국이야?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제 의문을 단숨에 뒤집어 놓은 건 필리핀 출신의 제이크와 가나 출신의 아부나의 설명이었습니다. 제이크는 필리핀에서는 온라인 수업조차도 느린 인터넷 때문에 자주 끊김을 겪는다며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영상통화나 원격 협업이 전혀 불편함 없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죠. 아부나는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로 구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상점은 물론 은행 업무부터 쇼핑까지 모바일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가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교통과 의료 예약은 물론 택시 호출까지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고 지하철과 카페 곳곳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끊김없는 인터넷 환경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안이었습니다. 제이크와 아부나 모두 한국에서는 밤길도 안전하고 공공장소에 물건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 걱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어요. 필리핀이나 가나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처럼 안정적으로 지켜진다는 얘기에 저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제이크와 아부나의 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검색이었습니다. 한국 IT 산업 수준, 한국 기업 취업, 한국 기술력 세계 순위, 그리고 화면에 펼쳐진 수많은 기사들과 데이터들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50% 이상 점유,
그리고 LG는 OLED TV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해 한국어 처리 기술에선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에 놀랐고, 대한민국의 광 케이블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라는 것에 한국을 향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 대비뿐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안전이 공존하는 나라, 그 안에서 제가 꿈꾸는 IT 커리어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인도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편견까지 더해져 왜 하필 한국이야?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시 제이크와 아부나가 차분히 저를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부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나에서는 자주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이크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생산량이 세계 2위야.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로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저는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이크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가만히 있던 제게 제이크는 말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IT 기술을 주도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야. 한국은 그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IT 업계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지. 그는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디지털화된 나라가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부나도 자신의 이유를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AI, IoT 기술이 일상 속에 깊이 녹아 있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걸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지.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하면서 기술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는지 민망했어요. 인도에서는 IT 기술 개발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한국에서는 그 기술들이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침 제 관심을 눈치챈 제이크와 아부나가 말했어요.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직접 한국에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던 저는 제이크와 아부나의 눈빛에 담긴 진지함에 이끌려 잠시 망설였지만 직접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는 말에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우리는 방학을 틈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자동화된 기계가 처리하는 장면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수함을 찾는 곳에서도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 신호는 제 스마트폰을 단숨에 연결시키며 이게 바로 디지털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했습니다. 인도 공항에서 유료 서비스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 고민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묘한 전율이 전해졌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차 내부에 설치된 와이파이 안테나가 끊김없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모습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정말 여기선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구나. 제이크의 말이 그제야 체감되었어요. 인도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써야만 했고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연결은 꿈에나 볼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가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제 머릿속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고 이제는 이곳이 제 꿈을 한층 더 현실로 만들어줄 무대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거대한 스마트 도시의 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그 손끝의 가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리마다 세워진 디지털 정보 패널은 실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를 쉼없이 알려주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선 모바일 결제와 키오스크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방문한 식당에서 마주한 서빙 로봇은 마치 미래에서 온 사자처럼 조용히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테이블 번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안내 음성까지 전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인도에선 여전히 손으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 대부분이고, 디지털화된 서비스는 일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숙소 근처 카페에선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자 결제와 동시에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고, 음료가 준비되면 또 한 번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더군요. 대형 쇼핑몰에선 입구부터 증강현실 안내 시스템이 손짓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자 AR 화살표가 공중에 떠올라 원하는 매장까지 이끄는 모습은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요. 인도에도 세계적인 대학과 우수한 인재가 많지만 일반 대중의 일상 속까지 기술이 깊이 파고드는 모습은 아직 드문 풍경이니까요. 인도에서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근길이면 차들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멈춰 서고, 오가는 사람들은 정체된 도로 위에서 답답함을 감내하죠. 그런데 정작 실시간 교통정보는커녕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언제 버스가 오고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할지, 어느 출입구로 나가야 목적지와 가까운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모바일 앱 하나로 쇼핑과 은행 업무, 병원 예약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인도에서는 각종 절차를 위해 줄을 서고 복잡한 서류를 들고 다니며 끝없이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이 차이를 체감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IT 기술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진짜 가치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부족한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하자. 한국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나라다. 비행기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언젠가 한국에서 일하며 이 기술들을 더 깊이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그 노하우를 인도로 가져가는 것.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국에서 더 깊이 배우려면 한국어가 필수라는 사실을요. 물론 영어로 소통 가능한 글로벌 기업도 많지만 현지 문화와 기술을 온전히 흡수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본 문법과 단어를 익혔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채널이 많아 몇 개를 골라 매일 꾸준히 시청했죠. 하지만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전문 온라인 학원에 등록해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읽고 쓰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특히 존댓말과 반말 같은 한국어 특유의 문법 구조는 생소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어눌해도 문장이 어색해도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끝에 펼쳐질 세상을 상상하며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IT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어부터 정복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열정을 알게 된 그들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덕분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었고 IT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로부터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이 필수이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문화와 강점을 잘 이해해야 유리하다는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악과 영화에도 빠져들었습니다. K-팝 가사를 따라 읽으며 새로운 표현을 익혔고 BTS와 블랙핑크의 에너지에 매료되었죠. 감성적인 발라드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곳에서 첨단 스마트홈 기술과 지하철,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을 바꿔놓는 장면들은 마치 현실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IT 기술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저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방학 동안 토픽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로 한 거예요. 이 시험은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에게 중요한 자격으로 높은 등급을 받으면 대기업 입사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IT 업계에서는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따라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얻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 한국에서 일하며 이 기술들을 더 깊이 배우고 고국 인도에 돌아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겠다는 꿈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참여했던 코딩 프로젝트와 앱 개발 경험을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깔끔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 기업에서는 협업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문화를 잘 이해해야 유리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보며 기업 문화와 직장 내 상호작용을 배우고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직접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대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토픽 등급과 탄탄한 IT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인터뷰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면접관님들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인턴십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합격을 알린 날 저는 제이크 아부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고 정말 부러워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저에게 힘을 넣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날 문을 열고 들어선 사무실은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인턴십 동안 저는 한국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팀워크 중심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업무 방식과 기술을 단순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태도는 인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을 통해 한국의 기술 발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인도 사회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인턴십을 마친 뒤 저는 다행히 한국 대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서 살겠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고국 인도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기술 유출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의도는 세상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도에도 뛰어난 인재와 기술이 많지만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 많고 앱 개발부터 와이파이 설비 기술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혁신과 삶의 개선 방법을 인도 사회에도 꼭 적용할 것입니다. 가끔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작은 편견에 갇혀 있다면
결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한국의 독특한 업무 문화를 배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했어요.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진지한 눈빛과 투지에서 왜 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성실함과 뜨거운 열정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꿈을 위해 끊임없이 한국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